일본이 무너지고 있다 1편. 이 글은 사실 쓴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참 돼서 우리 카페나 다른 카페에도 올리게 됐는데, 처음에 이 글을 쓸 때 유튜브로 원래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본, 미국, 중국 여러 나라를 한번 대상으로 세계 거시경제 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그 위세를 떨쳤는데 20년 전만 해도 저 역시 그 700만 원짜리 이상을 순위를 구입한 당시 삼성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소니는 삼성의 견줄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첨단 기술 반도체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를 제패했었고 1954년부터 73년도까지는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80년대는 2차 대전 패전국에서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경제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변들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크지만은 일본의 경제는 침체되고 실질 소득은 우리나라가 이제 앞장섰습니다. 일본은 58년 아시안게임과 64년 도쿄 하계올림픽, 그리고 70년대 오사카 박람회, 그리고 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을 거치면서 그 패전국가에서 소행의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전과 그리고 월남전 특수효과를 톡톡히 누린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동차, 전력, 해운, 철강 등 모든 분야에서 이 고도 성장을 갖추었고, 이 1964년 OECD 회원국이 일본이 되면서 수출의 박차를 가하고 68년도에는 일본의 통생산이 그때만 해도 2위였던 소득을 누르고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원화를 결제할 수 있는 통화가 달러였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니 당연한 결과로 원유 상승으로 인해서 1973년 1차 그 오일 쇼크가 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잘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일으킨 세력은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1970년도에서 단가이 세대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1947년에서 49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5.3%가 이때 5.4%가 이때 태어났는데, 이때 사실상 일본이 고도 성장을 이룬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버블 경제가 이제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주 탄탄한 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크게 고도 성장을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토지 가격 상승률은 1984년부터 90년까지 약 6년 만에 3배를 뛰어올랐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같이 금융실명제나 토지 명의 신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도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명의 신탁을 못했는데, 일본은 옛날에 죽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아요. 이 서로 등기 안 하면 사실 소유권을 사고 팔더라도 등기를 안 하면 모르는데,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가보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일본의 국민성이 아주 적은 차, 일본은 가면 우리나라 적은 모닝이나 이런 차 마냥 적은 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일본에는 큰 차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본 혼다나 도요타 등에서도 큰 차를 생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일본의 국민성과도 맞물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7, 80년대에 이제 소부장제,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서 현재도 소부장제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는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분야는 우리나라에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부채가 약 1000조엔을 돌파했습니다. GDP의 약 263%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채의 93%를 일본 투자자들이 구입을 하고, 또 일본 은행에서 50% 이상을 일본의 국채를
매입합니다. 1인당 일본 부채는 1인당 1억 정도의 부채가 있는데 일본 국채는 22년 말 국채 규모가 9,715조 원으로 약 1경 가까운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순채무국이라 할 수 세계에서 가장 부가적인 채무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엮기도 갔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4년도에서 90년도까지 부동산이 3배로 뛰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많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초과 대출을 해줘가지고 버블이 일기도 했고 또한 그 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나중에 일본이 하나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주춧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식 열풍도 강해서 1980년도까지 6,000엔이었던 주식이 89년 된 38,000엔으로 한 6배 이상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주식 거래 총수를 가지고 하면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5년 1월 17일 고베 지진이 일어난 이후로 일본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베 항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파괴되고 일본의 기업이 약 3년간 394개가 도산하고 또한 IMF 위기를 겪었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따라오다 미국에 의해서 패권 전략으로 인해서 프라다 선언을 맞게 됩니다. 프라다 선언에서 미국의 엔화 가치는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 수출이 타격이 돼서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수출하던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2,000만 원 정도 가져야 이렇게 사고 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프라다 합의에 의한 일본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닥치게 되었고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의도적으로 미국의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때부터 어려운 시기가 닥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틈을 타서 미국은 첨단 산업 분야 반도체 기술을 더 이상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일본의 하청업체인 대만의 TSMC가 일본의 소니를 인수하게 되고 지금은 대만의 TSMC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이나 LG 이런 것이 강하고 지금 일본은 일본 기업을 10개를 합쳐도 삼성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제 배워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이제 일본과 많은 거리차를 두고 있고 비메모리 부분은 TSMC가 선두주자이고 메모리 분야는 삼성이 선두주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